뭐 마이애미에 다녀오셨으니까 생생한 현장 후기를 들어보면서 WBC는 아마 오늘 이야기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대회가 이제 끝났고 오늘로써 딱 WBC를 마침표를 딱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정민철 위원님에게 드릴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대본을 뭐 다 이제 제가 오픈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오늘 할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3년 대회에 이어서 2대회 연속 대표팀의 경기를 현장 중계하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이전 대회와 비교해서 이번 대표팀은 이제 17년 만에 이제 8강 진출을 이뤄냈거든요. 현장에서 그리고 또 전력 강화 위원으로서 봤던 이 17년 만에 8강은 좀 어떻게 좀 느끼시는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야구를 장성위원하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했고 장성위원 이년보다 야구를 조금 한 5년 정도 더 많이 했는데 그렇게 점수를 정해놓고 시합을 치르는 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우의 수 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호주전 말씀드리는 건데 맞아요. 그 부분은 아직도 그 감동이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 물리적인 야구를 넘어서는 뭔가 초인적인 정신력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걸 했다라는 점은 정말 저는 믿기지 않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앞서서 체코전은 저희들이 절대 이겨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어쨌든 다행스럽게 경기를 이겼고 하루 쉬고 일본전은 생각보다 선전을 했어요. 생각보다 선전을 했습니다. 점수 차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2023 시즌을 비교를 해본다면 생각보다 선전을 했는데 문제는 대만전이에요. 대만전에 꼭 이겼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이겼어야 되고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고린루이 양에 대해서 어쨌든 기대보다 대한민국 배팅이 적응을 못하면서 4이닝을 허용을 해준 점. 맞아요. 그 점이 돌이켜보면 좀 아쉬웠었고 또 반대로 승부치기에 가서 그 무사히 2루 상황 그다음에 대한민국 수비 때 위트컴이 3루 송구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는 1실점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격에서도 희망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그 공격에서 승부치기에서 1점도 못 냈다라는 점 그 점이 여전히 좀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대회 기간 내에 그 도쿄더비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전 좀 궁금해요.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확실히 2023 시즌 때와 그다음에 2026 시즌 때를 비교를 굳이 한다면 선수들이 그래도 적지 않은 국제 대회 경험, 뭐 K 베이스볼 시리즈라든지 그동안 뭐 프리미어 12 그다음에 뭐 아시안 게임 여러 가지 뭐 KBO가 그래도 연령대를 구분해 가면서 국제 대회에 또 참여도 많이 시켰고 근데 그런 것도 무시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3년 그러니까 2023 시즌만 해도 매 순간 매 대회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경기지만 선수들이 다 경직돼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 WBC는 생각보다 선수들이 3년 전에 비교한다면 조금 여유가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더가우 분위기가 그러니까 대만전 지고 나서 다음날 7시 경기 할 때 더가웃에 내려갔더니 뭐 이정우 선수를 제가 만났고 이정우 선수의 워딩도 들었고 그 외에 뭐 노경원이라든지 뭐 베테랑 선수들 워딩도 들었는데 해볼 만하다. 그다음에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이게 저는 사실 어렵다고 봤거든요. 그 점수 맞춰놓은 거에 딱 맞게 끝나는 게. 당연하죠. 저는 경우의 수를 뭐 아마추어 때부터 많이 해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경우의 수를 한 번도 통과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국제대회를 봤을 때도 그랬고. 그렇죠. 그거는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굉장히 희망했어요. 근데 더가웃 분위기는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 젊은 선수들이 어떤 경험치가 좀 쌓이면서 국제대회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글쎄요, 뭐 제가 이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칭찬할 수 없는 뭐 결과물이긴 하죠. 사실 저희들이 8강 올라갔지만 뭐 잠시 후에 장성희 의원님 말씀하시겠지만 그 도미니카전도 우리가 또 복귀해야 될 점도 꽤 많지만 여하튼 선수들이 경험치 좀 쌓이면서 확실히 국제대회에 나가서 좀 덜 떠는 느낌 받았어요. 제일 크게 받았습니다. 그 사실 뭐 대만전도 이제 중요했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 그러니까 일본전은 그냥 전력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포기하는 듯한 어떤 느낌을 좀 주고 결국 대만전에 시작전에,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또 승부를 또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그 많았는데 그냥 저는 지금 궁금한 게 그런 그 외부적인 시각을 떠나서 그냥 선수들이 또 저도 이제 한일전을 해봤지만 한일전에 대한 느낌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게 대만전도 분명히 승리를 거둬야 되지만 한일전에서 진다는 건 이게 약간 맞아요. 국민 정서에 약간 반감하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또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한일전 앞두고 그 선수들 만나봤을 때 느낌 좀 생각나세요? 이게 장성 위원 네. 그 판단이 정확하신 게 저희들이 경기 붙기 전에는 일각에서는 일본은 WBC 우승팀이기도 했고 전력이 가장 강하다라고 미리 예견을 또 했었고 그것도 사실 뭐 거짓말은 아니었고 실제라도 근데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딱 갔더니 대한민국 선수들이 뭐 한 수 아래에 대한 평가는 아예 머릿속에 없어요. 이거 왜냐면 일각에서는 한 수 아래라고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네. 근데 오늘 이겨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꽤 많이 들었어요. 저희들 오프닝 하려면 어쨌든 내려가서 도쿄돔 안에서 선수들하고 이렇게 스킨십을 해야 되는 공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일본전이 딱 됐을 때 선수들 그 결의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뭐가 좋았냐면 기쿠치를 상대로 막 몰아붙이는 맞아요. 이 장면. 물론 뭐 스즈키한테 뭐 홈런 맞고 다시 오타니한테 dom정 맞고 그다음에 뭐 7회 가서 5대5 뭐 김혜성이 홈런 쳐서 5대5 됐는데 또 어찌어찌 해서 볼넷으로 또 해서 요시다한테 안타 딱 맞고 그 과정은 2023 시즌하고 약간 흡사했어요. 하지만 세계적인 특히 이제 몸값이 많은 선수들을 상대로 그래도 비교적 잘 싸웠다. 그다음에 선수들은 장성희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일본전은 진짜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뭐 투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실 뭐 일본전 아쉽게 이제 2점 차로 패했잖아요. 저도 이제 뭐 지난 그 야구 이슈다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국 내 분위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졌지만 굉장히 잘 싸웠다. 이런 사실 평가가 지배적으로 좀 많았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 했던 얘기가 프로의 세계에서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하겠다. 안 되죠. 예.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서 뭔가를 그 패배에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그 팀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일단 만들어졌다는 거는 저는 뭐 선수들이 잘 싸웠다는 거를 반증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선수들이 우리가 졌지만 잘 싸웠다는 생각을 선수들이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만족하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저는 그 만족에서 저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일본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 어떻게 좀 저도 동의 못 합니다. 네. 동의 못 하고 그러니까 장성희 의원이 지금 좋은 걸 짚어 주셨는데 우리가 늘 국제 대회가 끝나면 대한민국 야구가 뭘 해야 되는지가 담론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꽤 많이 나오는데 어떤 그 행정적이라든지 제도적인 문제를 건드는 거는 한두 곳도 없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우승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뭐 야구를 잘하고 저는 이건 한두 곳도 없다고 봐요. 근데 결과적으로 선수들이 싸우는 이 스포츠에서 해결할 방법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호라는 선수가 국내에서는 되게 잘하는데 국제에서는 좀 못해. 이게 단기전이니까 뭐 이렇게 실력을 다 못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근데 저는 일정 부분 내가 이 선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더 위의 버전에서 좀 부침을 겪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가서 싸우는 선수들은 국내에서 잘하기 때문에 국가대표 뽑히잖아요. 네. 국내에서 잘 하고 있어도 목이 계속 말라야 됩니다. 더.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내가 리그를 씹어 먹었더라도 결국은 예를 들어서 다가오는 아시안 게임을 구성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만족하면 안 돼요. 계속. 그러니까 어느 일정 부분의 수준에서 넘어서는 선수들은 대부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호 위원이 통산 타율이 3할에 가깝게 야구를 했지만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한 번도. 그럼요. 입증되면 끝나겠다. 근데 이거는 선수들 개인의 생각도 있겠지만 여러 환경적인 요인에서 리그를 이 정도 되면 나도 모르게 더 리미까지 안 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 단기전을 치러보고 사실 도미니카전에 현타가 많이 왔을 거예요. 근데 선수들이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요걸 해보고 적어도 요 정도 선은 국제 무대에서는 안 통한다는 걸 아마 느꼈을 거예요. 도미니카전을 치르면서 네. 이건 진짜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많은 동기부여를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 도미니카전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선수들도 이제 전세기를 타고 오랜 또 이 비행 시간 끝에 마이애미에 도착을 했는데 글쎄요 이제 도미니카전을 앞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사실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미니카의 방망이가 워낙 좋지만 그래도 어렵게 8강에 올라간 만큼 대한민국의 분위기도 도미니카 못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열세지만 뭐 재밌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그래도 예측은 했었는데 이건 너무 일방적으로 사실 깨졌는데 그 경기를 앞두고 그 덕아웃에 또 내려가셨고 그 현장 분위기를 또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이거는 제가 본 시선이에요. 네. 뭐 이게 답이 아닙니다. 제가 본 시선인데 미국이 주최하는 WBC잖아요. 네. 도미니카 선수들이 먼저 배팅 훈련을 시작했고 대한민국 선수들이 그걸 지켜보는 장면. 그다음에 대한민국 선수들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네. 메이저리그 관계자도 똑같이 지켜보는 장면. 네. 도미니카 타선이 그렇잖아요. 뭐 여기서 그럼요. 뭐 열거하면 다 아실만한 선수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근데 그 장면은 굉장히 좀 저로서는 저마저도 이게 시작 전부터 기세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왜냐면 무대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KBO 선수들을 가장 근접 거리에서 봤고 이 선수들을 잘 알지만 메이저리그를 확대하면 그렇잖아요. 몇 선수밖에 모르잖아요. 그럼요. 네, 세계 무대에서. 네. 그렇지만 도미니카에서 뛰는 그 라인업 대부분이 MLB에서 그래도 잘하는 그럼요. 슈퍼스타 선수들이기 상위 때문에 5% 이내 선수들이죠, 사실. 경기 네. 전부터 뭐 이런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뭐 노시안이라든지 문현빈을 제가 이제 같이 그 배팅 연습하는 걸 같이 지켜보면서 저도 감탄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건지 알겠어요. 노시환은 딱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시환한테 그랬어요. 시환아, 너도 연습 배팅 때 저렇게 쳐? 했더니 그건 맞습니다. 근데 네. KBO 젊은 선수들이 약간 공부하듯이, 물론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공부하듯이 그 연습 장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눈에 담으려는 그 모습 여전히 저 눈에 선하고요. 뭐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이기면 좋은데 사실 도미니카전은 아까 장성희 의원 제가 동의 못했듯이 좀 잘 싸우길 바랬어요. 잘 싸우길. 그러니까 그리고 지더라도 조금 뭔가 네. 좀 임팩트 있는 패배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잘 싸우길 바랬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10점 차 그것만 아니길 바랬거든요.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물론 콜드 게임 패. 이기기 위해서 스포츠를 하지만 그렇죠. 또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지더라도 그것만은 피했으면 좋겠다. 근데 소영준 선수가 웰스 선수에게 딱 맞는 순간 저는 인간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도미니카라는 생각을 했을 땐 어느 정도 순간 도미니카니까 또 수긍하는 점도 있었고 또 반대로 나오지 말아야 될 결과물이 나와서 맞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네. 중계를 끝나면서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도미니카가 말공격이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초공격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말공격에 점수를 주면서 콜드 게임 패를 당하면 끝내기 패배. 네, 그렇게 저도 그런 패배를 그 아마추어 때 그리고 국제 대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추어 때는 제가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약간 그게 정말 수치스럽죠.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격을 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이 말공격을 하고 도미니카가 초공격을 했는데 우리가 아웃카운트 3개를 끝내면서 10대 0으로 그냥 끝났다 그러면 조금 나아요. 근데 수비하면서 10점을 딱 주면서 맞아요. 거기서 딱 이닝이 끝나고 경기가 끝나버리면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근데 약간 대한민국 선수들도 그런 어떤 그 부끄러움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조금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장성희 의원도 메이저리그 많이 보시지만 대회에 저는 뚜껑 딱 열릴 때 전력으로만 딱 봤을 땐 저는 미국, 일본, 도미니카였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우승 후보를 꼽자면 저는 도미니카로 봤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봤는데
어쨌든 뭐 베네수엘라랑 미국이랑 붙었고 일본이 예상 외로 또 빨리 떨어졌고 그 정도의 전력을 갖고 있는 팀하고 딱 붙기 전에는 야구 모른다. 우리가 늘 그런 희망을 갖잖아요. 단기전이니까 모른다.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걔들이 말릴 수 있다 우리한테. 저는 별의별 상상을 다 했습니다. 중계하기 전에. 근데 하지만 이제 딱 붙으니까 와, 이 도미니카 선수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야구를 대하는 태도. 저는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하게 조 단위를 이렇게 거론할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방식이 홈플레이트에서 슬라이딩하는 장면이라든지 산체스의 투구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땐 1919 이렇게 전심 전력을 다한다. 저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들이 그걸 보면서 치욕스럽지만 뭔가 좀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또 바람도 있었습니다. 대단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야, 대단히. 저도 한번 놀랬습니다. 네. 그쵸. 슬라이딩 홈에서 하는 그 그쵸. 불개주의 슬라이딩과 그렇죠. 호안 소토의 슬라이딩을 보면서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죠. 그런 게 쌓이면서 고급 기술이 더 발전이 되고 그러면서 또 세계 수준으로 가는 거죠. 이제 걷지 못하면서 뛰겠다는 생각은 좀 없어야 되고 물론 대한민국 선수들도 권태롭게 플레이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했지만 거기서 또 패배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사실 도미니카 선수들의 경기 태도를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번 WBC에 이제 참가한 선수들이 앞으로 사실 뭐 대한민국 야구를 이끌어 가야 될 선수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8강에 정말 어렵게 이제 17년 만에 이제 통과를 하면서 기분 좋게 이제 뭐 이번 WBC를 마친 거는 뭐 충분히 저는 칭찬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는데 도미니카전 그리고 세계 야구를 분명히 봤잖아요. 단 한 경기지만 그리고 WBC를 통해서 아마 젊은 선수들이 정말 더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뭔가 이제 KBO 이제 개막을 하니까 한국에 와서 또 정진한다고 한다면 세계 차이를 조금이라도 뭐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이번 대회를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을 텐데 우리나라의 투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소국이 사실 뭐 다는 아니지만 20개 팀, 그러니까 20개 팀, WBC 참가 20개 팀 가운데 포심의 평균 구속이 18위였습니다. 20개국에. 네. 우리나라보다 아래에 있는 팀이 호주하고 체코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만큼 정말 이 투수들이 이제 구속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뭔가 타자들을 압도할 만한 이런 성적들이 안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저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구속만 잘 나온다고 이게 또 야구가 되는 거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과 제구가 모두 갖춰져야지 세계적인 선수들과 맞붙어서 뭔가 싸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느꼈을 텐데 정현주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 구속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네. 이게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뭐 인구 감소라든지 그래서 야구 인프라. 근데 사실 대만도 그렇게 보면 조건은 똑같습니다. 네. 근데 대만 이번에 투수들을 보니까 NPB에 꽤 많이 나갔고 그다음에 MLB 마이너리그에도 꽤 있고 그다음에 구속 자체가 대한민국 선수들하고 좀 차이가 있고 움직임 자체도 사실 눈에 띌 정도로 발전을 맞아요. 많이 했어요. 맞아요. 많이 했고 근데 여기에서 또 연결되는 담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제도가. 그러면 대한민국은 예를 들어서 해외 진출 이후에 2년 유예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근데 이게 대만 리그랑 대한민국 리그랑 그러니까 직접 비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지 야구 시장 자체가 현재는 KBO가 월등히 앞서고, 그리고 야구 리그 운영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KBO에서는. 근데 사실 그런 단면적인 걸 보고 유예시키고 유예 조항을 풀어주고 뭐 자유롭게 해외 좀 이렇게 되면 또 KBO도 운영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나서 즉흥적으로 이 제도를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KBO도 그렇고 뭐 야구인들은 모두 여러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가장 합리적인 걸 좀 찾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구속 혁명 속에 대한민국이 뒤처지는 걸 사실 이번 대회 치르면서 느꼈어요. 이번 대회 치르기 전에 대한민국이 2025 시즌은 투구 타자 시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투수 쪽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저는 투수 배치시키는데 꽤 많은 제가 또 발언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온 점. 근데 저는 이래요. 145 나온 투수를 150을 나오게 해서 몇 킬로 향상해서 이렇게 하는 건 무리입니다. 사실 속도를 갑자기 증가시키는 것도 사실 어렵고. 어렵죠. 네, 쉽지 어려워요. 않죠. 그럼요. 근데 MLB 혹은 이번 그 WBC 때 딱 보면 단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구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심 깨끗하게 쭉 들어가는 공이 레벨이 높은 나라일수록 좀 적어요. 그 스타일이 좀 적습니다. 네. 산체스는 세계 탑 수준이고 차이 영상 2위를 차지했던 투수입니다. 탑 수준. 그러니까 MLB 자완 3대장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고민을 좀 해도 되겠다. 왜냐면 대한민국 그 젊은 투수들이 이제 이 어깨 회전이나 이런 거는 경쟁력이 생겼어요. 사실 몇 년 전보다 KBO가 속도가 오르는 리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국내에서 통하는 빠른 포심도 중요하지만 요 시점에서는 세계 트렌드를 경험했으니 그래도 빠른 타이밍에 던질 수 있는 커터라든지 뭐 싱킹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자 카운트 때 들어갈 수 있는 공들이 대부분 KBO 선수들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좀 깨끗해요. 네, 깨끗해요. 하지만 조금 레벨이 올라가는 리그일수록 타자 카운트에 들어가는 공들이 좀 덜 빠른데 지저분한. 덜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사실 속도를 갑자기 내는 건 좀 어렵죠. 많이 시간이 필요한데 요 스타일을 약간 디자인을 바꾸는 거는 그래도 단기 중기적으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포심에서 투심이나 아니면 뭐 싱킹 페스티벌이나 이런 걸로 약간 변형된 페스티벌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태인 선수가 뭐 최근에 굉장히 잘 던졌던 이유는 높은 쪽에 포심이 아니라 높은 쪽에 약간 커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원태인 선수가 훌륭한 또 성적을 냈고, 근데 그런 변화인 거죠. 그런 변화가 KBO 리그에 조금씩 확대되면서 이제 포심으로도 통하는데 그럼 그게 문제죠. 요걸로만은 통하는 리그야. 하지만 위 리그에 가서는 안 통해가 바로 그 스타일이에요. 네, 맞아요. 스타일. 네. 저는 그렇게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저도 이제 KBO에서 한 10년 이상 이제 중계를 이제 했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그 포심으로 145 이상 던지는 투수가 투심으로 잘 안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통하니까. 네. 통하니까.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리고 어떤 제가 조금만 더 드리면, 그러니까 포심으로 145 던지는 투수가 갑자기 투심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스피드가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제 피네스 피처로 바꾸는 건가? 약간 그 포심이 안 되기 때문에 투심으로 바꾸는 그 주변의 시선을 어려워요. 못 견디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워요. 쉬운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건지 아니에요. 아시겠죠? 맞아요. 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무기 추가 하나 하는 게 저도 지금 은퇴한 그 야구인으로서 그냥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과거로 돌아간다면 진짜 너는 입만 살았다 이 얘기를 할 정도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과제지만 그 문제를 그러니까 그 문제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부분을 가장 저는 좀 깊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요 스타일의 요 구종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획일화돼 있는 타자 카운트 때 들어갈 때 뭐 그런 거, 뭐 초구 카운트 잡을 때는 글쎄요, 저는 그 문제는 크게 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초구는 뭐 뽕커브를 잡든, 뽕커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파울을 네. 치든 어쨌든 초구 카운트를 투수가 안잖아요. 안고 네. 들어가면 야구는 투수가 유리한 게임이라 당연하죠. 투수가 5투에 막 당장 풀스윙을 해서 하기 어려운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결국 타자 카운트 때 들어갈 때 어떤 구종을 사용하느냐, 또 이 리그는 어떤 속도냐, 아니면 뻔한 구질을 벗어났냐, 저 이 싸움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속도 혁명에서 갑자기 올라탄다, 이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곽빈이 160km 가깝게 던지는데 문동주가 160km 던지고 이런 선수가 한두 명 더 막 갑자기 빵빵빵 나오면 좋죠. 근데 어렵잖아요, 사실. 어렵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리그 투구 스타일을 조금 약간 유행처럼 번져서 서클 체인지업이 얼마 전에 유행했고 커터가 최근에 뭐 이렇게 트렌드화 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선수들이 구세대를 통해서 요 타이밍에는 이렇게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널리 퍼져서 그렇게 스타일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이번 그 대회를 보시면 뭐 스쿠발이라든가 이제 폴스킨스가 나왔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포심으로 많이 사실 구사를 합니다. 근데 미국은 확실히 무서운 게, 그러니까 메이저리가 무서운 게 160을 던지는데 추심 볼러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수들도 145 던지면 나는 빠른 공을 던지니까 투심이 필요 없어 이런 생각보다는 여기서 더 국제대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145를 던지고 있죠. 빠른 공을 던지고 있지만 여기서 더 변화가 심한 빠른 공을 던져야지 뭔가 그래도 국제대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이걸 저는 좀 빨리 느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바램이고, 근데 어렵습니다. 이게 이 구종으로 통하는 리그인데 장성희 의원 말씀대로 이 투수 심리가 그렇죠. 내가 직구 커브로 먹고 사는데 투심을 하나 가미를 했어. 근데 진짜 중요한 상황에 내가 투심을 던졌는데 결정타를 맞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던 포심을 벗었다는 아쉬움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굉장히 또 심한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담론에서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다. 네. WBC 이제 이야기 거의 마지막인데, 근데 또 타자들 칭찬은 분명히 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대회 뭐 젊은 타자들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또 받았고, 특히 이제 그 문보경 선수 그리고 김도영, 안현민 선수, 이 선수들은 뭐 그 WBC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실 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또 이게 칭찬을 받았던 선수인데, 특히 문보경 선수가 5경기에서 11타점, 도미니카 공화국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와 함께 이번 대회 타점 공동 1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도 많은 안타를 기록은 못했지만 대만전 맹활약과 함께 리드오프로서 상대 투수진에게 압박을 주는 타자였고, 자, 안원민 선수도 도미니카 공화국 선발 이 산체스를 상대로 또 날카로운 또 장타를 또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요 세 선수에 대한 현장의 어떤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느끼실 수 그렇죠.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도쿄부터 지금 우리 여기 장성희 의원이 거론하신 이 타자들에 대한 관심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도쿄 때부터. 네. 그다음에 도쿄 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문보경 선수라든지 김도영 선수나 안현민 선수가 이제 도미니카 선수들이 배팅 칠 때 한국 선수들이 지켜봤듯이 네. 문보경, 김도영, 안현민 물론 이제 다른 뭐 이정우라든지 김혜성 선수도 있었지만 많이 관심 갖더라고요. 많이 관심 갖더라고요. 그리고 산체스 공은 제가 중계하면서 저 공은 치기 어렵다.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중계하면서 쳐야 됩니다 하는데 이게 비디오 게임 같은 거죠. 싱카가 158이고 체인지업에 저건 어떻게 치지 하는데 안현민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안현민은 뭐지?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침울한 상황 속에 한쪽 머릿속에서는 안현민이 저 공을 똑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쟤는 좀 다르다. 그리고 김도영 선수도 본인 입으로는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이번 WBC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어째 타율은 높지 않지만 김도영 선수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활약을 했고, 문보경 선수는 사실 그 국가대표 캠프 때부터 허리가 좀 안 좋았어요. 허리가 조금 안 좋았는데 그 다음에 어느 경기 때인가 한번 일루 펜스에 한번 부딪혔잖아요. 맞아요. 예, 공 잡다가 여기가 네네네네. 그쪽이 좀 다쳤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명타자로 이제 돌리면서 했는데, 어쨌든 그 컨디션임에도 불구하고 문보경 선수의 활약은 그야말로 미친 활약입니다. 미친 활약. 물론 이제 일본전도 그렇고 호주전에도 그랬지만 좌투수가 나왔을 때 이 대처하는 모습, 물론 이제 문보경 선수가 잠실에서도 왼쪽으로 장성윤이 아시겠지만 좌측으로 툭 쳤을 때 넘어가는 게 많잖아요. 있어요. 네. 완벽한 밸런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쿄돔에서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보경도 해외 진출을 하겠구나. 전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번에 뭐 눈도장 확실하게 찍었죠. 제가 이제 거론한 요 선수들은 아마 구단에서도 뭐 미리 알고 있겠고, 아마 관심도가 굉장히 또 높았고, 여기 이름은 안 나왔지만 김주원 선수도 현장에 가니까
많은 외국인 관계자들이 어. 김주원 선수에 대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음. 예, 굉장히 눈여겨서 보이더라고요. 음. 김주원 선수도 피지컬도 좋고 유격수가 그 정도의 퍼포먼스면 굉장히 또 관심 받을 만하죠. 예. 예.